이런 실패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술 경영이라는 분야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보통들은 대부분 이때를 쓰는데 이게 1987년이니까 이제 딱 30년 됐네요. 딱 30년 된 굉장히 신종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MOT가 뭐냐? 기술 경영이 뭐냐? 나는 한마디로 그냥 누구든지 기술 경영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한테 이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가치를 이해하고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거. 그게 기술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다. 그 자체로 기술 그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고 또는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 속에 들어가 있는 가치를 파악해서 이게 누구 또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가치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그 가치가 더욱 크겠다. 이걸 찾아내는 거. 이게 나는 기술 경영이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들었던 최근에 내가 봤던 기술 중에 또 내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세라믹 기술이에요. 이 도체, 반도체 만드는 그 세라믹 기술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세라믹 그러면은 왜 도자기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죠. 굉장히 딱딱한데 요새 그 나오고 있는 세라믹 기술 중에 하나는 이 플렉서블한 세라믹 기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 전기를 흘리는데 휘어지고 심지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도자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자기 이거 가지고서 너무 사실은 흥분하고 좋아서 이 기술만 가지고서 20몇 년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자기가 휘어지고 도자기가 당겨지고 이러는데 이거를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이 기술을 갖다 어떻게 제공해 주면은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만나서 열심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머그잔이 있는데 이런 머그잔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백은 괜찮은데 남자들 소류백 같은 거 가져다니는데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럴 때 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홀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런 백 또 졸립다. 그럴 때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배구 자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몰핑이 된다. 이 형태를 갖다 몰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머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길 땐 잡아당겨가지고 얇게 해서 쓰고 이렇게 그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고기에 맞게 이렇게 쓰는 걸 해보면 어떠냐. 당장은 못한데 앞으로 한 5년은 R&D를 해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5년 동안 같이 R&D 공동으로 해서 한번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나는 로봇 만드는 사람이니까 로봇에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쭉 빼가지고서 쓸 수 있게 그런 플렉서블한 모습을 가진 도체를 가진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어떻게 필요한 기업 또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그 가치를 맥시마이즈 시키느냐 하는 게 기술 경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 경영에 대한 이런 모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들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과 엔지니어링 사이언스의 접합이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경영이 커버하는 거는 우리 어떤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거나 어떤 새로운 발명도 있지만 가장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는 이노베이션 쪽에, 혁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쓰임이 있는 기술, 그리고 그 쓰임이 사람들한테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다 포커스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언스나 인지니어링이나 테크놀로지나 매스메릭스나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얘네들을 그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MOT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잘 설명이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수직은 거시, 미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평은 기술, 미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 Z축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시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국가 정책이나 기술 정책이나 이런 기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미시적으로 한다면은 실제로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를 봐요. 우리는 거시하고 미시 중에 여기에 포커스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술을 선정을 해서 그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 쪽에 포커스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테크놀로지에 포커스를 할 거냐, 아니면 사람에 포커스를 할 거냐, 즉 기술 그 자체에 포커스할 거냐, 또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에 포커스할 거냐,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 기술을 이해는 하긴 해야 되지만 기술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과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건가 하는 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주관적, 저쪽에다 포커스해요. 그래서 막 어떤 리서치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주관적인 초점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은 기술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미시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데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거시적인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또 기술 그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객관적인 어떤 에비던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과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갖다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갖다 수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 경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발전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가장 기술 경영이 커버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마켓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4세대라고 그래요. 기술경영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하는데, 이런 4세대 기술경영 쪽에 포커스해서 수업을 갖다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의 초점은 인간 중심이라는 데 있어요. 인간 중심이라는 데 있고, 여기에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돌아가신 우리 지도 교수님이신데, 로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하시면서 이제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타셨어요.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타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satisfy theory라고 해서 인간은 최적화를 갖다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 만족한 걸 갖다 목표로 해서 산다. 뭐 이런 말씀, 이론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 경영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기술 경영을 바라본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산, 기술의 생산자적 입장에서 보자면 키워드를 유저 이노베이션, 사용자 혁신이라는 데 두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기업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정부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경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유 경제라든지 툴킷이라든지 오픈 소프트웨어라든지 오픈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생산자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진짜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이 그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업이 만들고 사람들 보고는 그냥 쓰면 된다고 했었어요.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기술을 만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기업에서 만들지만 그 기업이 제공하는 것은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요. 놀이터를.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 API라고 그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칩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기업은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실제 그 생산은 실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산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생산자적 입장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측면은 유저 이노베이션 또는 사용자 혁신이라고 그러고요. 이쪽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테크닉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핸드폰을 잘 만들 거냐 이런 퍼스펙티브보다는 그 삼성전자하고 함께 핸드폰을 만드는 또는 그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의 다음번 핸드폰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퍼스펙티브에서 우리가 기술 경영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그래서 이거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면서 가지게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밸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경험, 유용한 경험 또는 편리한 경험 또는 아름다운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시스템의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게 두 번째 큰 축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축은 소셜 이노베이션이 세 번째 큰 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 현재 있는 기업이나 또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업, 다음 세대의 사용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뭐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속 가능성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타이틀은 여러 가지 타이틀로 불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영리적인 목적을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되겠고 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약화시킬 수, 그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요새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전에는 형제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 부모도 잘 살아 계셨고 그래서 옆에 굉장히 인생의 동반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동반자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 많이 겪고 심한 경우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내 주위에도 참 많았었고 그래서 뭐 요새 굉장히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라는 걸 나는 연구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요. 동반자 기술이다. 그래서 특히 과거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던 삶의 동반자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조금 완화시키거나 또는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앞으로 정년이 딱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그걸 할 거예요. 그걸 해서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할 건데 그런 이 차세대 또는 현재 세대의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고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향이 이 인간 중심이라는 거의 세 번째 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사용자 경험, 생산자 측면에서의 사용자 혁신, 그리고 우리 소셜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 점을 기술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치를 갖다가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하자라는 게 인간 중심의 기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해서 이런 유저 이노베이션과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소셜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가 접점을 이루는 여기에 있는 요 까만 부분을 타겟팅하는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 실제로 한번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 기술 예측에 대해서 김동우 박사 강의를 갖다가 듣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후보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그 기술들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은지에 대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